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은 지금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재판이 하나 선고가 10월 달 나오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9월 6일 날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결심 공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검찰이 구형을 하고, 그러니까 뭐 징역 3년, 징역 5년 이렇게 이제 그 구형을 하는 것이 결심 공판인데요. 그때 검찰은 구형을 하고 이제 피고인 이재명은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결심 공판이 있고 나서 관례적으로 한 달 뒤 선고 공판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있는 선고 공판이 이제 이재명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분수령이 될 수가 있고,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그것이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월 달이니까요. 10월에 1심 판결이 나오면은요,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항소심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0월부터 3개월이면은 금년 12월에 항소심이 나오고요.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대법원 판결도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내년 4월, 내년 2, 3, 4, 내년 4월 이전에 아무튼 모든 게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1심 판결, 내년 1월 달에 항소심 판결, 내년 4월에 대법 판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 원 이상 이게 되면은 이제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고, 더더군다나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국고 보조금 있잖아요. 그 국고 보조금이 420여억 원인데 그 돈을 토해놔야 됩니다. 민주당 당사 팔아야 됩니다. 천막 당사로 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책임을 이재명이 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드리는 말씀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판 4개 다 대장동 백현동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위증교사 혐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대북 송금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을 지금 중하게 저희가 대서특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유력한 우리나라 170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피선거권이 박탈이 된다? 여러분,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런 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난파선이 되면 모두들 난파선에서 뛰어내립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2027년에 가장 확고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동아줄을 170명이 전부 다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1심 판결 때 판결문 내용을 보니, 그리고 이것은 당선 무효형인데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가도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1심 판결이 나오는 순간 다 이재명이라는 동아줄을 붙잡고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예단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앞날은 이번 10월 달에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10월에는 이재명 또 대표가 돼 있겠군요.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4분 5열의 조짐을 보일 수가 있다. 그러다가 항소심이 나와서 항소심 또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에, 그러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새로운 판짜기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새로운 대선 후보를
이제 찾아 나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당대표도 사퇴 압박이 심해질 거고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의 그 한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당선 무효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요 2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처장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이제 민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용도 변경을 하는데 이게 무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점프 상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자기가 토지 용도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가지 중에 부하 직원이었던 김문기 제1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다른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그리고 국토교통부, 국가기관이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죄가 될 경우에 이것은 당선 무효형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자연인을 상대로 해서 한 거짓말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끌어들인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죄가 중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법인카드 유용 혐의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부부를 이제 검찰이 곧 기소한다고 합니다. 법인카드 유용은 배임 및 횡령 혐의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기 입으로 부부가 자기들 입속에다 집어넣고 마치 경기도에 공금을 쓴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가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식사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 빵을 먹더라도 호밀빵을 먹는다든지 이게 좀 별도 메뉴를 좀 잘 조절을 해서 그런 식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아침마다 그렇게 새롭게 만든 그 자기네들이 단골로 거래를 하는 그런 식당에서,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걸 배달해서 먹었다는데, 이거를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면 말이죠, 그 경기도 총무과나 또는 그 재경팀에는 법인카드를 쓴 세부 항목 지출 내역이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디서 회식을 했다느니, 직원들 저 격려 차원에서 지사님이 무슨 부서하고 회식을 했다니 다 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특근 매식비라고 써 있다는 거죠. 특근 매식비. 이것은 뭐냐? 특근이라는 건 뭡니까?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근 있고 특근이 있을 겁니다. 정근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출근 시간 아침 9시, 퇴근 시간 저녁 6시 이 사이에 근무하는 것이 정근일 테고요. 특근이라는 것은 퇴근 시간 이후에 하는 야근, 이게 특근인 겁니다. 그러면 야근을 하려면 저녁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특근 매식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부부의 아침 샌드위치 비용으로 돈을 다 썼으면서 그것이 엉뚱하게 경기도 직원들의 야근 식사비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걸 보고서 참 비겁한 사람들이다. 자기들 아침 먹어놓고
그것을 특근 매식비, 전혀 엉뚱한 직원들이 저녁에 특근을 하면서 야근을 하면서 먹은 저녁밥값이라고 적어놓다니. 또 공관 회의비라고도 적어놨다네요. 공관이라는 건 뭐냐? 경기도지사가 묵고 있는 곳 공관. 거기서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직원들을 오라 해서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도시락을 시켜서 먹는다든지 뭐 샌드위치를 시켜서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적어놨다는 거죠. 사실은 이재명 혼자 먹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덧붙여서 검찰이 곧 이 법인카드 법카 의혹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 재판에 넘긴다 이거죠. 이제 그때 검찰의 지난 2, 3년 동안 수사를 해왔던 법인카드 의혹도 지금 2, 3년 동안 수사를 해왔거든요. 그 공소장을 보면 그 공소장이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마 기가 막힌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여러분 함께 살펴봤습니다.